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부터 제 강의는 서울연세법학원 네이버 카페에만 강의가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카페에 서울연세법학원 치시면 나옵니다. 밴드도 있고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꼭 가입해서 자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민법에서도 반드시 출제되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때 주택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게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대부분이 비주거용이면 적용이 안 되겠죠. 주거용인데 일부가 비주거용이라도 적용됩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들어간 세입자도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주택의 대부분이 비주거용이면 적용 안 됩니다. 외국인도 적용됩니다. 미등기 전세도 적용됩니다. 원래 자연인만 적용되고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LH, 지방공사, SH, IH, GH 이런 게 있죠. 경기도시개발공사, 인천도시공사 이런 경우는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적용됩니다. 그러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미적용되는 거 대기업 적용 안 되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최단기 존속기간 2년 보장해 줄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존속기간입니다.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2년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2년이고요. 따라서 2년 미만 계약을 했다면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1년 계약했다면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존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돈 안 내주면 계속 살 수 있다고요. 주인이 보증금 내줘야 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 법정갱신입니다.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 2개월로 바뀌었죠. 옛날 1개월이었는데 요 4개월 동안 주인은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버리면 자동 연장이 되고요. 자동 연장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고 자동 연장돼도 또다시 2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다만 2개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2개의 차임액이라고 하면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연체된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과거에 한 번이라도 2달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법정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주인한테 나가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인은 세입자 못 내보냅니다. 내보낼 수 없습니다. 법정갱신되면 최소 2년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생긴 게 이게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요 세 개를 흔히 언론에서 임대차 3법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은 임대차 3법이 아니고 임대차 2법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하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나 이렇게 해서 2법입니다. 어쨌든 계약갱신요구권이 신설됐습니다. 역시 임차인이 이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4개월 동안
계약갱신 요구하면 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2+2, 2년을 더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만 거절 사유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 2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이런 거는 벌써 신뢰를 상실했죠? 2달 월세액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또 2년 더 연장해주면 또 연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거절할 수 있고요. 나머지 사유는 이제 1월 달부터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이게 직계 존비속, 이게 중요하죠? 직계 존비속. 존속은 위로 올라가는 게 존속, 비속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비속은 자식, 손자, 이런 게 비속입니다. 직계 존비속 살겠다고, 즉 부모나 자식이 살겠다고 세입자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살겠다고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삼촌, 이모, 고모 살겠다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직계 존비속입니다. 자, 만약에 쉽게 말하면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주인이 직접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3개월 환산 월차임, 그 다음에 현 세입자에게 세 넣던 금액하고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는 차임, 차액 2년분, 실제 손해 입은 액 3개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큰 금액, 3개 중에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 직접 살겠다 해놓고 주인이 직접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 존속 기간 2년입니다. 2년. 물론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은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고 나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하고 차임 보증금 법정 한도에서 정감 청구 가능하다. 2+2, 2년 더 사는 경우에도 5%까지는 올릴 수 있죠. 5%. 1년에 5%는 정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액은 상한선 없습니다. 감액은 상한선 없고 정액은 5% 상한선이 있습니다.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대항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 생깁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이 왔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수인, 즉 새로운 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면 옛날 주인한테 보증금을 냈지만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받아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 임차권은 경매 넘어가면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했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인수됩니다. 뭐 요즘 깡통전세, 전세 사기, 빌라왕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 빌라왕 이게 자기가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명의만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면 빌라 짓는데 2억이 들었다면 원가가 이거 빌라 한 개당 한 2천만 원 남긴대요. 보통 보면 2억 2천만 원에 분양을 한다고요? 그럼 빌라는 여러 채를 짓잖아요. 그럼 10개 지었으면 2억 버는 거잖아요. 그럼 2천만 원 남겨서 2억 2천만 원에 분양하려고 하는데 분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2억 5천에 세를 놓는 거예요. 2억 5천만 원에. 오히려 매매가보다 더 비싸게. 그래가지고 이 세입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 MGM 2천만 원을 줘요. 개업공개사에게. 그럼 개업공개사가 이 세입자 소개시키고 2천만 원을 받는다고요? 2천만 원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걸 팔아버려요. 명의를 넘겨버린다고요? 명의를 넘기면 매수인한테 오히려 돈을 줘요. 한 1천만 원 정도. 취득세 이런 거 내라고. 그러니까 빌라가 뭐 1000개를 가지고 있어도 돈은 하나도 없는데 종합부동산세가 80억 나오고 이러니까 세금 못 내가지고 지금 100개 넘게 지금 경매 신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축 빌라 같은 거 이거 시세 확인할 수 없는 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전세로 들어가는 거. 전세라는 건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는 다 월세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인수된다. 자, 그 다음에 우선 면제가 있는데 이사하고 전입신고, 즉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확정일자는 공정인 사무소, 등기소,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해서 면제받습니다. 대항력만 갖추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데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최우선 면제는 전액을 다 받는 건 아니죠. 자, 이 최우선 면제 받는 게 요게 이제 내년에, 다음 달에, 내년이나 다음 달이나 지금 같은 달이 되겠죠. 2023년 1월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죠. 기본서 418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고치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기본서 419페이지 그 박스 안에 보면 있죠. 1억 5천. 여기 1억 5천에 5천만 원까지였습니다. 1억 5천 나누기 3을 하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6,500, 1,500만 원씩 더 올랐고요. 1,500만 원 나누기 3을 하면 500만 원씩 여기는 1,500만 원, 여기는 500만 원씩 더 정액됐습니다. 기본서 419페이지 위에 박스에 있는 거 이거 고치십시오. 1억 3천만 원이 1억 4,500, 1,500 늘었고요. 여기는 4,300에서 500 늘었죠. 나누기 3을 하거든요. 나누기 3을. 여기는 8,500으로 됐잖아요. 7천만 원인데 8,500, 2,300, 2,500, 6,000이 7,500, 2,000이 2,500. 지금 시세가, 전세가 자꾸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이거는 거의 확실시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국회 통과될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99.9%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서 419페이지 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우선 면제는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만약에 경매 넘어간 집이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이 보증금 5,500만 원씩 해가지고 10명이 있으면 5억 5천만 원이죠. 10명이 있는데 낙찰 금액이 5억 5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최우선 면제 다 해주고 나면 남는 돈 없죠? 그래서 2분의 1, 낙찰 금액의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면제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만약에 서울에서 5,500만 원에 들어가면 항상 5,500만 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세입자가 많은 다가구 같은 경우는 다 못 받을 수도 있다.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시행일 전 담보물권 취득자에게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은 아직 이렇게 시행되기 전에 건저당 설정을 했다면 그 건저당권자는 이 법 시행일 당시 기준으로 지금 만약에 은행 융자를 받았다면 이게 아니죠. 그 우리 기본서 419페이지에 있는 서울은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것입니다. 여기 1,500만 원 늘어났고요. 여기는 500만 원. 네, 기본서 419페이지 박스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1월 달부터 암기 프린터 내드린다고 했죠. 이 암기 프린터만 하면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선배님들 그 합격 수기에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법의 프린터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강의만 들으면 충분히 8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볼 때까지만 강의 다 들으시면.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과 돈과 정력 모든 걸 다 투자해서 34회 한 번만에 합격하셔야 된다고 했죠. 돈 아끼려고 하다가 1년 더 하면 기회비용이 1억 넘게 손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대충 알면 대충 다 틀립니다. 답은. 정확하게 알든지 아예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기본서하고 좀 달리 제가 주택임대차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비교했습니다. 420페이지가 주택임대차위원회, 424가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그리고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고요.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차관입니다. 차관. 임기는 2년이고요.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분들이 법률 분쟁,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물어보고 싶으면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이게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면은 한 2분만 들고 있으면 전화 연결됩니다. 법률구조공단. 그 다음에 여기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지사 또는 사무소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서울 같은 데는 지금 두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도 전화 받습니다. 법무부 같은 데 전화하면 전화 통하기 쉽지 않죠. 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차이가 나죠. 그리고 위원장은 호선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호선. 호선이라는 말은 이 위원들 중에서 상호간에 선출한다는 뜻입니다. 호선을 하고요. 임기는 3년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인데 연임 제한 없습니다.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연임 제한 없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의 경우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조정 신청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해야 되고요. 30일 이내에 연장 가능합니다. 조정안을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조정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어버리면 거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조정안을 반드시 수락해야 되는 건 아니죠. 형사조정도 있고 민사조정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실효성은 크게 없습니다만은 우리 시험이니까 시험에는 14일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 하면 수락한 걸로 본다 하면 X입니다.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을. 자, 그 다음에 422페이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똑같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명령에 의한 등기는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는 두 가지가 있죠.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고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라는 것은 둘이 임대인, 임차인이 합의에 의해서 하는 등기를 설정 등기라고 합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 두 가지가 있다. 명령에 의한 등기는 반드시 계약기간 끝나야 되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언제든지 당사자 간에 합의만 되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합의만 하면 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런 질문을 했던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면 임대인이 반드시 응해야 되죠. 이렇게 묻던데 불응해도 됩니다. 계약하기 전에 미리 전세권 설정 등기 해주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으로 넣어야 되겠죠? 거부해도 됩니다. 마찬가지 임차권 설정 등기 해주세요 해도 거부해도 됩니다. 미리 특약으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근데 명령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좋죠. 만약에 이 명령에 의한 등기는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대항력이라는 건 최우선 면제권이죠. 그 다음에 우선 면제권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면제권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쉽게 말해서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데 이사를 나가는 순간 대항력이 상실되고, 대항력이 상실되면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해놓고 방을 빼도 계속해서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도 유지됩니다.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도 대항력 우선 면제권이 인정된다. 민법 621조가 바로 임차권 설정 등기입니다. 설정 등기,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등기를 해도 대항력 우선 면제권이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에 의해서 등기된 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그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등기사항 증명서 보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다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즉 선이행이다. 동시행이 아니고 선이행이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나가서 주인에게 보증금 돌려주면 말소해주겠다 하니까 주인이 말소해주면 돈 돌려줄게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한번 전과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안 돌려줘서 등기해놨는데 또 등기 말소해주면 돈 돌려주겠다. 말소했는데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돈부터 돌려주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해야 된다. 동시행이 아니고 선이행입니다. 자, 다음은 사실혼 보호 등입니다. 사실혼 보호 등. 이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오직 주택임대차 보호법밖에 없습니다. 상가임대차, 민법에서는 사실혼 보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자 특례, 즉 배우자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신탁약정 유효하며 처벌하지 않는데요. 그때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사실혼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사실혼하고 법률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혼인신고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달려있죠. 결혼식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을 하면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모두 승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와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럼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100%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됩니다. 자, 1개월 이내에 반대의사 표시를 하면 X, 승계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있고요. 임차인이 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만 살다가 이 임차인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100%. 다만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인데 가정공동생활을 3명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전혀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2분의 1씩 공동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노부모를 모시면 한 푼도 상속이 안 되고 안 모시면 2분의 1이 상속된다면 여러분 같으면 과연 모시겠냐? 안 모신다고 하겠죠? 이촌 이내의 상속이니까 노부모, 부모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으면 이 부모와 임차인은 1촌이죠. 1촌. 그래서 노부모 모시면 한 푼도 상속 안 되고 안 모시면 2분의 1 상속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2년 계약 체결해 놓고 1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사실혼 배우자가 꿈에 계속 나타나서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한 달 안에 반대의사 표시를 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된다. 1개월 이내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승계 안 된다. 주인이 돈 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감 청구인데 정액 청구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년 안에는.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못 올립니다. 1년 지나면 또 올릴 수 있죠. 그러면 처음에 2년 계약 체결했다 하더라도 1년 지나면 5% 올릴 수 있습니다. 아무 말 없어도. 근데 주인 입장이라면 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아예 계약서에 1년 지날 때마다 5%씩 정액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었으면 훨씬 더 정액하기가 쉽겠죠. 그런 말 안 적어도 1년 지날 때마다 5%씩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으면 5%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조례로 5%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달리 정하진 않았는데요. 만약에 조례로 4%로 정했으면 4%밖에 못 올리겠죠. 정액은 5%, 감액은 상한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인데요.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비율입니다. 높은 비율이 아니고 낮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낮은 비율.
그러면 만약에 뭐 기준금리는 이거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기준금리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만약에 3%라고 본다면 1할이 10%죠? 1할이 10%니까 3% 더하기 2% 하면 5%네요. 5%. 그러면 1억을 월세로 돌리면 가령 기준금리가 3%라고 가정하면 5%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네요. 500만 원. 1년에 500만 원 나누기 6%라고 할까요? 계산하기가 좀 힘드네요. 6%. 여기 기준금리가 만약에 4%라고 된다고 하면 6%네. 6%면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네요. 500만 원이 아니고 600만 원. 6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50만 원이네요. 50만 원. 만약에 기준금리가 4%가 된다면 1억을 월세로 받는다면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실제 시험을 만약에 계산하는 걸 낸다면 계산기 없이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올해는 많이 올랐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정액 비율 5%를 초과해서 지급했다면 반환 청구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단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반드시 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임대차는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요청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받은 날, 전입신고한 날 열람 요청 가능합니다. 단 이해관계인인 경우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요청은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불가능하고요. 전입신고한 날짜, 확정일자 이런 거. 이해관계인은 인적사항 요청 불가능하고요. 거래 당사자는 인적사항 요청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인적사항 요청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을 수도 있죠. 분실했으면 나중에 돈 안 주면 돈 달라고 소송해야 되니까 임대인 인적사항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인적사항 요청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인은 인적사항은 요청할 수 없다는 것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반드시 출제되고요. 부동산 실명법은 최근 5년간 4번 출제됐습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2006년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았고요.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설명서 서식 1위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위 토지, 4가 임목, 공양재단, 광업재단 요거 4개 서식 비교하는 것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권, 금세, 실수.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4가지 서식 모두 다 공통적 기재사항이다.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은 뭐가 있었습니까? 도대주 교판, 도대주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입지 조건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이죠. 이런 거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하는 게 중요하고요. 확인 설명해야 될 거는 9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뭐 공해, 기권, 공해 상태 이렇게 반대로 암기를 해도 되겠죠. 확인 설명해야 될 거 9가지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안에 안 하면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2% 곱하기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했습니다.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이거 암기 프린트 다음 달에 내드린 거 10번에 있습니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 지급관계,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조건기한. 암기 프린트 이게 앞 대가리까지 다 치놨으니까 계속 보고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